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인보드 점검 및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얘는 아수스에서 나온 TUF 게이밍 X57 플러스 와이파이 기능이 포함된 모델 같죠? 모델은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모델이죠. 지금 나오는 모델이고 접수를 해주셨는데 구매한 지 3주 되었다고 하는데요. 3주 됐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직구 제품인 것 같아요. 보증센터에서 보증 처리가 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3주 되었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발생했고요. 그 윈도우 10에서 오류 코드가 뜨고 멈춤 현상이, 그리고 다시 재부팅되고 윈도우 화면에 들어와서 5분 정도 있다가 또 멈춤 현상이 발생됐대요.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고.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시도하다가 80% 90%에서 다운이 된 거죠. 멈춘 상태에서 이제 끄딱 켰는데 벽돌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소켓에 그리스가 묻어서 뭐 닦았는데 이 부분 접속 불량 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접수를 해주셨거든요. 문제는 이거 수리잖아요. 이게 여기에 개인 정보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분도 지금 택배 박스에 보면 별표로 표시되거든요. 이거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없으면 제 SNS 우리 뭐 카톡이나 이 내용을 전체 다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함도 저 별표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선 이건 수리 진행하고 나서 연락처를 제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찾아보고요. 안 되면 이제 연락 올 때까지 대기 상태로 있을 겁니다. 항상 뭐 접수하시고 하면 개인정보는 필히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청사항 적어 주시고 뭐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CPU도 대구에서 보내주신 분 수리가 다 됐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 이제 뭐 발송인과 수신인 둘 다 이제 제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으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접수하실 때는 저하고 이렇게 뭐 카톡 하시고 나서 접수하실 때는 항상 개인정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력이 있어야 저희가 열어보고 바로 이제 작업 진행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CPU하고 이분은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CPU는 뭐 핀이 그렇게 틀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스몰 그리스가 좀 많이 묻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묻은 것 같진 않고요. 라이젠 7 2700X네요. 네, CPU 넣었거든요. 그거고 지금 뭐 스몰이 좀 묻긴 했는데 이 상태는 이래요. 이건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다가 이제 전원이 꺼지거나 하면 벽돌 증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조금 독특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벽돌 증상이 되더라도 USB를 특정 포트에 꽂고 이제 강제로 기록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죠? 뭐 저희야 수리를 하다 보면 그냥 칩을 추출하는 게 더 빠릅니다. 더 빠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요. 우선 얘는 요즘 거라서 이 바이오스 칩이 조금 달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수리를 하려면 바이오스를 복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QFN 타입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요즘에 칩 자체가 요거 칩이거든요. 요거를 드러내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원래 이제 여기 뭐 SPI 회로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칩을 드러내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하나 설명드리면 저번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바이오스 칩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두기 칼팁 있죠? 인두기 이런 칼팁 이렇게 되면 이제 인두기로 이렇게 대고 녹이고 한쪽을 약간 녹이면서 들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녹이면서 들어주시면 이게 추출이 돼요. 쉽게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 분은 얘도 얘처럼 착각을 하셔서 인두기를 여기 대고요. 지금 얘 때문에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대고 얘를 강제로 들은 거예요. 들면 얘는 부러집니다. 왜냐면 이 칩 밑에 이제 그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또 납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 이런 이제 칼팁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을 들고 반대쪽을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집니다. 100% 부러져요. 그래 되면 이제 롬칩을 또 사야 되겠죠. 사서 이제 프로그램 기록해야 되는지 그런 또 불편함이 있고요. 얘는 무조건 열풍기를 하셔야 돼요. 칩을 추출하시려면 열풍기를 하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열풍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열풍기 안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열풍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 주변에 이 어떤 뭐 펜 단자들, 플라스틱 단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데미지를 최대한 안 주게끔 보호 처리를 다 하고 해야 돼요. 또는 이제 잘못하면 다 녹아버리겠죠. 약간은 이제 데미지가 갈 수 있어요. 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근데 최대한 이제 이 보호를 하고 나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칩에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QFN 타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또 뭐 BJ 방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핀이 이렇게 안 보이는. 지금도 칩을 드러내면 칩에는 이 다리 핀이 없습니다. 얘처럼 없고, 밑에 이제 BJ 방식 형식으로 밑에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시면 되고, 저도 이제 QFN 타입에 소켓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소켓이 있죠. 이런 소켓에 이렇게 꼽아서 이제 인식시켜서 하면 좀 간단한데, 지금 없기 때문에 칩을 드러내서 이제 일단 임시로 이런 지그에다가 칩을 실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롬라이트기를 통해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PU 세척과 소켓도 보면 지금 뭐 스몰이 그리 많이 묻질 않았어요. 소켓도 뭐 정상이거든요. 보니까 소켓 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스몰 제거하고 CPU 청소하고요. 그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먼저 진행하고 그렇게 수리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하실 때 절대 이제 전원을 끄시면 안 됩니다. 끄시게 되면 이렇게 벽돌 증상이 돼요. 근데 블루 스크린은 뜨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코드로도 정확히 분석은 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뭐 저장 장치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기타 등등 주변 기기들이 문제가 생겨도, 통신 오류가 생겨도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코드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뭐 분석하기에는 좀 힘들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뭐 부품도 교체 작업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선은 일단 바이오스가 지금 나간 상태라서 맨보드가 정상도 안 합니다. 아예 안 켜져요. 그래서 바이오스부터 복구하고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이전에 바이오스 문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이오스만 복구하면 되겠죠. 이게 요즘에 이게 제가 봤을 때 떼지 말라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떼고 나면 이게 흔적이 보이겠죠. 이런 작업을 해버리면 또 이제 그 무상 보증은 다 날아갑니다. 무상 보증은 다 날아가거든요. 이게 점점 이게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수리한 것 자체가. 이전에는 이제 소켓 방식으로 다 뽑게 돼 있었는데 좀 불편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점이 있는 게 기준 1번 핀이거든요. 1번 핀이 표시가 보통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일자로 딱 되어 있죠. 여기 1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칩을 추출해 내시면 됩니다. 자, 열풍기를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볼게요. 칩. 제가 바르는 건 젤 페이스트거든요. 원래 주사기로 이렇게 짰었는데 많은 작업 안 할 때는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좀 발라주셔도 됩니다. 드러내실 때 주변 소자들 있죠? 저항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탁 날아가 버리면 또 이제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칩을 드러냈죠. 드러내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어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들어서 떼게 되면 여기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인두기로는 부러집니다. 탁 부러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뒤쪽에 보면 뭐 거의 뭐 핀이 없기 때문에 BJ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옆쪽에 이제 납을 밀어 넣으면 붙기 때문에 이제 뭐 납땜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로 여기다가 납땜을 해서 살려보도록 할게요. 좀 칩이 크긴 큰데 납땜을 조금 하면 여기 쇼트만 안 나면 되거든요.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쪽에 저기 점 있죠? 점이 1번이거든요 물론 이제 글자를 보고 해도 되는데 1번 쪽은 1번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납땜을 살짝 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그라운드 핀하고 쇼트가 나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넓은 그라운드는 납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감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고 다시 드러낼 거라서 붙은 것 같죠? 자, 좀 들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납땜만 되면 되거든요. 홈지그에다가 연결하고 프로그램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칩은 인본드사에서 나오는 W256Q256 JW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1.8V 짜리. 얘를 일단 리드 먼저 해볼게요. 원본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은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파일 자체가 이 롬 실제 용량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집을 일부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로드되는 시간 동안 아수스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 들어가면 드라이브에 들어가고요. 2020년 4월 10일자가
최근 마지막에 올라온 버전이네요. 이 버전으로 일단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식을 할게요. 자, 우선 용량은 32메가짜리예요. 33558, 528이죠. 이게 이제 한 비트라도 용량이 다르면 그냥 롬 라이트를 통해서 이식 실장을 해버리게 되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용량하고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원본은 읽기가 다 됐어요. 이게 뭐 잘 됐든 잘못됐든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용량이 다르죠. 지금 보면 원본 칩에서 추출한 거는 칩 용량 전체죠. 32768K 킬로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원본 파일은 32772kB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죠. 요거를 이제 편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원본 넣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다운받은 파일을 넣을게요. 그럼 처음부터 뭐가 좀 다르죠. 얘는 뒤에는 값이 다 있고요. 앞에 비어있죠. 앞에 비어있죠. 저기 보시면 밑에 335443이죠. 3358528이잖아요. 그러면 한 4메가 정도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이 4096KB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부분 업데이트 파일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편집이 좀 힘들 수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롬칩 자체에서 뒤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 이 용량만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다운받은 파일, 네, 여기까지네. 4096이죠. 이게 지워볼게요. 지워버리면 자, 용량이 3354432 맞죠? 그럼 얘를 저장하고 얘를 기록하면 됩니다. 저장할게요. 저장하는 순간 용량이 같아졌죠. 같아졌거든요. 롬라이트기에서 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게요. 자, 기록은 다 됐거든요. 기록은 다 됐고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됐어요. 완성됐고 얘를 다시 떼내야 되겠죠. 열풍기로 얘를 잠깐 가해서 바로 떼고 메인보드에 실장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1번 핀을 잘 맞춰서 아까 이게 1번이었죠? 이렇게 실장해 주면 됩니다. 다 붙긴 붙었는데 확실히 붙이려면 인두기를 통해서 더 떼주시면 돼요. 이제 언박지를 좀 드러내고요. 세척을 조금 진행하고, 자, 그리고 이 소켓 쪽에 써머리 조금 묻긴 했는데 얘는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죠. 써머리 완전 굳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굳기 전에는 그렇게 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켓은 여기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묻어 있는 거 좀 제거할게요. 메인보드는 끝난 것 같죠. 자, 그리고 CPU를 한번 볼게요. 써머리 조금 묻어 있어도 접점 부위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써머리 있는 것보다 없는 부위에 나으니까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AM4 소켓 가이드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이상 없이 잘 들어가죠. CPU는 뭐 핀은 전혀 틀어지거나 한 게 없어요. 잘 들어가지거든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에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세척은 어느 정도 해왔고요. 이게 조금씩 묻어 있는 거는 완벽하게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래픽 카드 우리 글쎄죠, 잡아주는 게 아마 이거 드라이버로 확 이렇게 누르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부러졌거든요. 좀 파손됐어요. 부러지진 않았는데. 근데 뭐 이 부분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일단 CPU를 장착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죠. 자, 우선 켜볼게요. 네, 부팅은 됐습니다. 일단 바이오스는 정상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소리겠죠. 우선 메모리도 풀뱅크로 다 채우고요. 네, 우선 메모리는 풀뱅크 다 채워놨어요. 다 채워놨죠. 채워놨고 정보는 다 물고 왔어요. 메모리도 풀뱅크 다 인식했거든요. 뭐 일단 짬뽕으로 조합은 되어 있지만
CPU도 인식했고요. 바이오스는 이제 1407이죠. 1407. 70 버전 다 물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서 다운이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그 PC 그 에이징 테스트를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우선 부팅은 다 됐고요. 기본적인 거 볼게요. 네, 퀄코어 16 스레드 정상으로 다 올라오죠. CPU 정도에 물고 왔고요. 메인보드, 메모리도 듀얼 채널 구성이 됐고요. 메모리 뱅크, 풀뱅크 인식 다 됐어요. 됐죠. 일단 돌려볼게요. 100%다 올라가죠. 자, 5분 정도 지나면 다운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이거 멈추고 기본적인 부품 메인보드 기능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한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테스트를 쭉 했거든요. 1시간까지는 안 되고 한 50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 윈도우 켜놓고 5분 정도 지나면 다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 보이진 않아요. 이 점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걸 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류라든지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류는 나타나지 않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일단 요거 한번 돌려놔보고요. CPU 로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돌아가죠. 지금 테스트 하면서 최고 온도가 75도까지 찍었네요. 자, 이제 제품을 받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제품 받으셔서 이상이 없으면 CPU 접점 불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펌웨어상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품을 받으셔서 또 동일하게 블루 스크린이 뜬다면 이제 환경은 달라지는 게 메인보드와 CPU는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메모리 하나씩 꼽아서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교체해 보셔야 되고 뭐 다른 게 있으면 여분이 있으면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뀐 게 이제 외부 키보드 마우스 쪽에 어떤 주변 기기 쪽에 오류가 있어도 블루 스크린이 뜰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우선은 이제 블루 스크린이 주된 원인이 이제 윈도우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순정 버전을 이제 포맷을 싹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드라이버, 이제 메인보드 드라이버, 기타 등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로 전체 다 새로 설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요. 뭐 어떻게든 간에 블루 스크린이 뜨셔서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다가 벽돌된 증상입니다. 메인보드는 지금 바이오스 이식은 잘 됐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CPU도 이제 세척하고 해서 전혀 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좀 더 해볼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다시 이제 해보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메인보드죠. 이제 바이오스 벽돌됐을 때 복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른 거는 크게 제가 한 게 없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